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리구슬 안에 풍경을 담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넓은 풍경을 배경으로 이렇게 유리구슬을 카메라 앞에 놓고 촬영을 한다고 가정해 보신다면 유리구슬이 볼록 렌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넓은 풍경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처럼 촬영이 가능하겠죠. 실제로 소품을 활용해 결과물을 선보인 분들도 있지만 여기서는 실제 구슬이 아닌 포토샵 기능을 통해서 같은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상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좌측 툴바에 가셔서 두 번째 있는 원형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원을 그리기 위해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원을 움직여서 원하는 곳에 위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새 레이어를 한 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 레이어는 오른쪽 레이어 창 아래에 있는 휴지통 옆에 플러스 표시된 이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을 해 주셔도 되고요. 단축키로 Ctrl Shift N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 레이어 썸네일이 하나 만들어졌죠. 이 썸네일 위에 Alt Delete를 합니다. 그러면 좌측에 이 전경색이 지금 검은색이죠. 그 검은색과 똑같은 색이 이 원을 채우게 됩니다. 이 색은 아무 색이나 적용해줘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선택 영역을 해제해 주시고요. Ctrl D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레이어 창에 가셔서 배경 레이어를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고요. 이 레이어를 한 장 복사를 합니다. Ctrl J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복사가 됐죠. 그 다음에 상단 메뉴바에 가셔서 필터 그리고 왜곡 그 안에서 구형화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죠. 여기서 양을 이렇게 조절해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100% 했을 때 볼록 효과가 가장 많이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배경 레이어 위에 이 복사된 레이어가 이렇게 볼록 렌즈 효과가 적용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레이어의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 T를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전체가 선택이 됐죠. 여기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위에 레이어만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움직여서 원과 일치하도록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래쪽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확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레이어 창에 가셔서 이 두 번째 배경 복사라는 레이어 있죠? 이것을 위에 있는 레이어 왕과 자리를 맞바꿔 줍니다. 맞바꾸는 방법은 이 레이어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그대로 드래그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 줄이 나타나죠? 여기에 마우스를 놓으시면 이렇게 자리가 맞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순서로 이 레이어 두 개 사이에 클리핑 마스크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개 레이어 사이에 마우스를 대시고 Alt키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커서 모양이 바뀌죠. 여기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원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상단에는 레이어를 한 장 더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trl J 하시고요. 다시 여기에서 두 레이어 사이에 클리핑 마스크 처리를 해줍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다시 또 클리핑 마스크가 이중으로 처리되었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이 원 안에 풍경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입체감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입체감을 살려준다면 유리구슬 같은 그런 효과를 더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좌측 툴바에 갑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부트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 바에 가셔서 이 경도는 최소로 해줍니다. 그리고 불투명도는 10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리구슬의 그림자 효과를 만들어 줄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편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편에 그림자가 있으면 더 입체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림자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트를 가지고 이렇게 칠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툴바에 가셔서 이 정경색을 이제 흰색으로 바꾼 다음에 이 왼쪽 편 빛이 들어온 부분을 이렇게 좀 더 밝게 이렇게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오른쪽 레이어 창에 가셔서 이 혼합 모드 있죠? 현재는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셔서
소프트 라이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입체감이 되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레이어 이름 오른쪽 빈 공간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새로운 창이 뜹니다. 여기서 가운데쯤에 있는 이 내부 광선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불투명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봅니다. 그래서 적당한 곳을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또 가운데 쪽에 보시면 크기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조절을 해봅니다. 그래서 적당한 곳을 이렇게 찾으시면 입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지 한번 전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부 광선을 통해서 조금 더 입체 효과가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원본에 있던 전체 풍경이 이 유리구슬 안에 담긴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풍경을 유리구슬 안에 담아내는 효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재미삼아 천천히 따라해 보신다면 색다른 체험과 함께 그것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포토샵의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씩 익힘으로써 다른 응용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